안녕하십니까. 김병기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현직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그리고 한 번쯤은 다 생각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목은 좀 거창한데요. 북중 삼각협력체제 부활과 한반도 통일합니다. 근데 이 북중러 3국이 이게 현실적으로 핵을 가진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하고, 이런 3국이 뭉쳤을 때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주제가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협의하고 대응을 해 나가야 할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제기, 왜 문제제기, 그 다음에 생뚱맞게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나왔는데 이제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중 삼각협력체제 연원과 견천 과정, 이것도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에 북중러 삼각협력체제 부활 가능성 대두, 이제 네 번째 이걸 넣었는데, 바로 그 두 번째 장에서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룬 것이 바로 네 번째를 끌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한반도 통일, 한반도에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함의를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제기는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대결 구도 조성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중러 삼각협력 체제가 부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의견들이 나왔고 분석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 대 러시아, 이런 전쟁,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게 이제 글로벌 문제로까지 발현되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사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 속에서 이제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에 북중러 삼각협력 체제가 부활되는 것이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런 관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미중 전략 경쟁 공간과 전쟁인데, 이제 이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에서 북중러 체제, 한미일 체제 대 북중러 체제가 이제 대립을 하게 되고, 이 가운데서 북중러라는 어떤 삼각관계가 다시금 1950년대처럼 부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러시아의 국력 약화 초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게 되고, 러시아가 코너에 어느 정도 몰리면서, 그렇다면 동북아에서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뭔가, 그게 중국, 북한과의 전략적 연대 강화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제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그 한 가지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오는 것이 푸틴이 강대국 내 이 수장답지 않게 핵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왔고, 그런데 2014년부터 푸틴 대통령이 자기들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핵 문제, 강력한 핵을 가진 국가라는 그런 점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핵 문제를 들고 나왔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한반도하고도 북한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중러 3개국이 어떤 형태든 이제 핵을 가진 국가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가 우리한테도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 되고, 북중러 삼각협력 체제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서 오는 전략적 함의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처럼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 형성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동해에서 한미일 잠수함 탐색 연합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미일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미일이 연합훈련을 하게 된다면 북한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할 거고, 북한이 좀 주도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어떤 협력 관계를 생각하는 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서도 발생 가능한 현상 하나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로연대가 강화될 거고 북로 밀착이 심화된다.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도 강화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미일 대 북중로 신냉전 대결도 형성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현직 때 다 생각까지 한 번씩 생각해봤지만 북중러 삼각 협력 체제, 북방 삼각관, 그 당시는 북한, 중국, 소련 북방 삼각관계라고 했는데, 이게 1950년대에 발생이 됐고, 1950년대는 이면적인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 가능성이 큰, 즉 북중러 삼각관, 북한, 중국, 소련의 북방 삼각관계로서 기능을 했고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제 그 성격이 이념적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당시 한미일 남방 삼각관계가 이제 그런 문제가 됐던 것이죠. 이제 북중러 삼각관계의 변遷을 보면 1950년대 초반에 북중소 삼각협력체제가 형성되었다는 그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 북중소 북방 삼각관계, 이게 진정한 의미의 삼국협력체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60년대 후반,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중소 관계 악화와 미중 관계 개선, 이런 현상들에 의해서 북중소 북방 삼각관계가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소련방이 해체되면서 1990년대에는 거의 그런 형태가 와해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개연성은 있지만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삼각협력 체제가 이완되고 와야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체제가 등장을 하면서 북중러 삼각관계라는 이야기 그런 그 용어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중러 삼각협력 체제가 복원되고 그러한 주장들이 제기되었는데 그 당시에 나온 이야기는 1950년대의 삼각협력 체제가 아닌 단순한 어떤 북중러 삼각관계 휴전으로서의 어떤 약화된 그런 의미의 이 북중러 삼각관계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서 여러분이 아시지만 중러관계에서 21세기를 향한 조작협력 공간자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중러관계가 개선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북러관계도 냉각관계에서 2000년 4월에 새로운 조로 친선 선진협력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 푸틴이 방북을 했고 김정일도 그 이후에 답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북중관계도 1961년에 체결된 조정 보호조약이 유지되는 가운데 그대로 제2조 군사동맹적 성격 조항이 그대로 포함된 채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2000년대에 북중러 삼각관계라는 그런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서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시발이 되게 됐고 중국의 그 친형 대국 관계, 그 다음에 1대1로, 그 다음에 러시아의 1대1로 수용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가 2014년에 이제 사태가 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림반도 공항과 돈바스 지역의 그 군사 지역 분쟁 그런 상태에서 북중러 이제 그 상황 타개를 위한 러시아의 중국 접근과 함께 이제 그 러브 관계가 그 당시에도 상당히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관계가 강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중러 삼각관계라는 용어가 다시 나왔고 그 관계에 대한 그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됐고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개연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당시의 북중러 삼각관계는 안보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이 그 한쪽에서 북중러 삼각관계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도를 하자. 그래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국경지대에 삼각지대를 형성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선순환적인 측면으로 유도를 해서 한반도 문제에 기여를 해보자 그런 그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측면에서의 어떤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2010년대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협력 관계에서의 선기능적인 측면으로 이끌어보자 그렇게 이제 나왔다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번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삼각관계는 삼자 협의의 체계 하나 제대화가 아니라 양자 관계들이 총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중러 삼각관계를 어떻게 보면은 그들 삼자가 모여서 협의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관계 그러니까 북중관계, 북러관계, 그다음에 중러관계 이 삼자 관계의 합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게 북중러 삼각관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020년대 들어와서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이제 북중러 삼각형 체제에 부활 가능성이 대두가 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로는 연대 의식이 더 강화되는 상황이었고 북중 관계도 마찬가지였고 북러 관계도 이제 그 밀착되는 현상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강의했던 앞에서 전부 강의했던 그런 분들도 다 이런 그 관점에서 그 강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중 전략 경제 그리고 복합적 지정학 위기가 심화되면서 북중러 북중러가 밀착된 행보를 보였고 이러한 파장이 동아시아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제 한미일대 북중러 대립 구도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된 그런 현상이 됐고 이제 외국 전문가들도 이런 상황에서 북중러 삼각경제력 관계 형성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통일연구원이 전문가들 조사를 해본 결과 향후 2년간 한미일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이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7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런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상당수는 북중러 삼각관계 형성 가능성을 현실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동북아에서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 결속을 강화해서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어떤 신냉전 구도로 이제 인식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떤 현상을 낳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다시금 안보 완충 지지대로 인식을 하고 북한에 대한 어떤 전략적 가치를 다시금 부여하는 그런 현상이 중국과 러시아 내에 그런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는 현상도 2010년대에 이미 나왔고 러시아의 푸틴 체제 하에서 그런 그 부분들이 강조되어 온 측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전문가들이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략적 차원에서 북중 삼각연대는 불가능하다. 이제 그 이유로서 양국 외교의 핵심 파트너는 미국이다. 양국 모두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바라고 있다. 남북 및 북미 회담에 반대하지 않는다. 국회 개결 국제 공조 지지하고 있는 점 등에서 삼각협력 체제 부활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북중러가 삼국이 밀월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가장 타당한 거 아니냐. 이 정도 선에서 진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내 주요 언론들은 이런 돌아가는 여러 현상들을 보고 보도를 하는 것이 북중러 삼각관계 형성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을 우려한다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중러가 SCO 정상회의에서 상호 핵심 이익을 지지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중러 관계가 밀착되는 현상이 되는 거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북러 관계가 이제 밀착이 되면서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어떤 그런 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북중 연대 의식도 강화되고 있고 아까 윤익은 그 박사께서 이제 강의하는 내용도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황을 제가 모아서 모아봤습니다. 북중 관계도 긴밀한 무역협력 관계를 유지를 해오지만 최근에 전략적인 관계로 아직 인식을 하면서 그 관계를 더 밀착시키고 있는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중러 삼각협력 체제에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비핵화보다는 북한 정권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그런 측면이 요즘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의식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함의와 대응 방향입니다. 저는 북중러 체계가 북중러 삼각협력 체제가 복원되고 작동될 가능성도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현재 그런 그 상황을 봤을 때 북중러 삼각관계가 부활하고 있다는 시각은 이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시각은 북중러 삼각관계가 양자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복합작용하는 데 따른 시너지 효과 차원에서의 관점이고 삼국이 함께 힘을 구사하는 구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1950년대와 같은 이념적 동맹적 성향의 삼각협력 체제의 부활로 보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중러 삼국이 양자 차원에서 결석을 다지고 있고 이를 간접적으로 상호 연계시켜 세력권 강화에 유리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약화된 형태의 삼각관계로 현재 작동을 하려 하고 있고 이것이 향후 국제정세 판도에 따라서는 구조적인 삼각협력 체제 형태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점에 항상 우리가 현직대 근무를 할 때도 현재 상태에서 미래 이런 가능성을 두고 정보보고서를 작성하는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만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독특한 국제 질서 변화를 촉발할 수 있고 신냉전적 선택의 서방 자유민주주의 세력 대 유라시아 권위주의 체제 세력의 경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북중러 삼각연대가 강화되는 경향을 노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기회를 좀 살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와 같은 강대국 간 세력 경쟁과 갈등 대립이 심화되는 진영 형성 구조 상황에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위기, 국제질서 불안정 촉발, 한반도 정세 긴장 고조 등 부정적 현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유세계대 북중러의 어떤 권위주의 세력권 경쟁 격화로 이어진다면 결국은 한반도 통일여건, 한반도 정세 불안정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여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는 이런 현상들이 국내적으로 좌우 세력 간 충돌 등 균열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남남 갈등을 초래하고 극심화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이 안보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반도 통일 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응 방향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결국 통일을 위해서는 강대국 세력, 한반도 주변 세력의 이 협조와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강대국들과 싫어도 강대국들과 전략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 주변 정세 안정을 위해
그런 강대국들과 협력을 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북한의 이제 일부에서는 북한 비핵화는 건너간 물이다. 이미 건너갔다. 따라서 북한의 핵 문제를 우리가 비핵화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그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에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결국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회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뭔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핵 개발이 될지, 미국과 해구산 협력을 강화를 할지, 그런 것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중러 삼각관계는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 양나라 칼로 기능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공동협력 사업으로 유도를 하면은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북중러 삼각관계가 서방 세력과의 전략적 경쟁 심화로 이어질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반도 정세 긴장 고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교안보 이에 걸맞는 외교안보 정책 수립 시행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삼각협력 체제는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보다는 북한이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공동협력 관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